최근에 난방비 고지서 혹시 받아보시고 좀 놀라지 않으셨나요? 2026년 1월에 미국을 덮친 그 북극 한파 때문이겠거니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자료를 보면요. 이게 꼭 단순한 날씨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훨씬 더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어쩌면 그런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보내주신 이 심층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천연가스 시장에서 벌어지는 일종의 퍼펙트 스톰의 실체를 아주 집요하게 파헤치고 있더라고요. 자, 그럼 이 자료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오늘 분석은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 왜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이렇게 폭등하고 있는가? 이 북극 한파 같은 단기적인 문제랑요, LNG 수출이라는 구조적인 변화를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둘째는 트럼프 행정부가 선포한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 그리고 파워 AI 정책의 파급 효과입니다. 이게 에너지 시장의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그 속내를 좀 들여다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변화의 한가운데 있는 엔티로 리소스, 즉 AER이라는 기업입니다. 아마 이 부분이 이 자료를 보내주시면서 가장 궁금해하셨을 지점 같은데요. 어떻게 단순한 가스회사가 AI 시대의 핵심 파트너로 변신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10년을 지배할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의 서막인가 아니면 그냥 일시적인 변동성에 불과한가. 보내주신 자료들을 통해서 AI라는 이 거대한 기술혁명이 에너지 시장의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리고 있는지 그 실마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직접적인 원흉, 그러니까 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 이야기부터 시작해보죠. 2026년 1월 중순 북극 한파가 미국을 덮쳤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평년보다 기온이 섭씨 2도에서 4도나 떨어졌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난방 수요의 비탄력성이라는 개념이잖아요. 아무리 가스비가 비싸져도 춥다고 난방을 그냥 끌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이건 뭐 생존의 문제니까요.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이런 비탄력적인 수요가 공급의 한계와 딱 부딪히면서 가격이 말 그대로 폭발한 거죠. 특히 시장 참여자들 머릿속에는 2021년에 텍사스를 덮쳤던 그 대한파, 윈터스톰 유리의 트라우마가 아주 깊게 박혀 있거든요. 아, 맞아요. 그때 대규모 정전 사태 나고 정말 난리도 아니었죠. 네. 이번에도 그때처럼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 공포감이 시장의 더 큰 변동성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추워서 수요가 늘었다.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안 되는 것 같아요. 공급 쪽에도 뭔가 심각한 문제가 터졌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중요합니다. 자료에 파이프라인 동결, 영어로 freeze ups라는 기술적인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게 아주 치명적이었습니다. 천연가스를 지하에서 뽑아 올릴 때 순수한 메탄만 나오는 게 아니라 수분도 섞여 있거든요. 아, 그런데 기온이 영하로 급격히 떨어지면 이 수분이 파이프라인 안에서 얼어붙어서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뭐랄까 셔벗 같은 고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수도관이 얼어서 터지는 것처럼 가스관이 그냥 얼음으로 꽉 막혀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 현상이 텍사스의 퍼미안 분지나 에팔레치아 분지 같은 미국의 핵심 가스 생산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겁니다. 가스를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정작 생산지에서는 가스를 실어 넣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수요는 폭증하는데 공급은 막히는 그야말로 이중고에 시달린 셈입니다. 이게 단기적인 가격 급등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이미 비축해둔 천연가스 재고를 엄청나게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간은 가스 가격이 쉽게 떨어지기 힘든 구조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날씨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단순히 날씨 탓만 할 수는 없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부터가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정말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이에요. 바로 미국이 LNG, 그러니까 액화 천연가스 수출국이 됐다는 사실인데 아니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으로 가스가 넘쳐나서 처지곤란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이렇게 상황이 180도 바뀐 거죠?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이번 사태의 배경에 깔린 가장 중요한 구조적 변화거든요. 과거의 미국산 가스는 말씀하신 대로 내수용이었어요. 미국 안에서 생산해서 미국 안에서 소비했죠. 하지만 그 사이에 멕시코만 연안에 거대한 LNG 수출 터미널들이 줄줄이 들어섰습니다. 보고서에서 언급된 골든패스나 프레크마인지 같은 신규 터미널들이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하면서 이 터미널들이 뭐랄까 진공청소기처럼 미국 내 가스를 빨아들여서 전 세계로 수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수 시장에 있던 잉여 공급량이 해외로 다 빠져나가 버렸다는 뜻이군요. 그렇습니다. 그 결과 미국 천연가스 가격의 기준점인 헨리 허브 가격은 더 이상 미국만의 국제적인 지표가 아니게 됐습니다. 유럽의 가스 가격 TTF나 아시아의 가스 가격 JKM과 거의 실시간으로 연동되기 시작했죠. 와, 이제는 저 멀리 독일의 에너지 정책이나 중국의 공장 가동률 같은 변수가 우리 난방비 고지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좋든 싫든 미국 가스 시장은 이제 세계 시장과 한 몸이 된 거죠. 우와. 그러니까 이제 미국 내 난방비가 저 멀리 글로벌 정세에 영향을 받는 시대가 된 거군요. 그런데 이 거대한 판에 트럼프 행정부가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라는 어떻게 보면 기름을 붓는 격인 정책을 들고 나왔어요. 이게 또 아주 흥미롭습니다. 그렇죠. 보통 에너지 비상사태라고 하면 석유 파동처럼 연료가 부족할 때를 떠올리는데 이번엔 그 이유가 완전히 다릅니다. 자료를 보면 더그버검 내무장관이 이렇게 말하죠. 다가올 AI 시대에 중국과의 기술 패권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압도적인 전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에겐 그 전력이 부족하다.
아, 연료 부족이 아니라 전력 부족 때문에 비상사태를 선포했다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위기감에서 출발한 겁니다. AI가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알았지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여기서 핵심은 버검 장관이 언급한 기저부하 발전소의 정의입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발전소를 뜻하는데요. 여기에 천연가스, 석탄, 원자력만 포함하고 간헐성이 큰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는 제외해버렸어요. AI 데이터 센터는 1년 365일 24시간 내내 단 1초의 오차도 없이 막대한 전력을 필요로 하니까요. 그렇죠. 결국 이 정책의 숨은 뜻은 AI 시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천연가스 발전소를 대대적으로 짓겠다는 그런 선언인 셈이죠. 그렇군요. 근데 이걸 좀 비판적으로 보면 결국 AI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서 환경 규제를 우회하고 천연가스 같은 화석연료 발전소에 특혜를 주는 걸로 비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자료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가장 강력한 실행 방안을 보면 이게 단순히 특정 에너지원을 편드는 것 이상의 시장 재편 효과를 노리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PJM 지역의 비상전력 경매인데요. PJM이요? 네, PJM은 그냥 여러 전력망 중 하나가 아닙니다. 미국의 심장부, 워싱턴 DC부터 시카고까지를 아우르는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전기를 책임지는 곳이죠. 그리고 바로 이 지역에 인터넷 세상의 수도라고 불리는 데이터 센터 엘리가 있습니다. 아, 전 세계 인터넷 트래픽의 70%가 거기를 지나간다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PJM에서 전력 정책이 바뀐다는 건 전 세계 IT 인프라의 지각이 흔들리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상경매의 핵심은 원인자 부담 원칙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AI 데이터 센터를 지어서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빅테크 기업들 있죠. 네. 자신들이 유발한 전력 수요를 감당할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15년짜리 장기 계약으로 직접 떠안게 만드는 겁니다. 아, 돈은 빅테크가 내고 그 돈으로 낡은 전력망을 새로 깔고 또 천연가스 발전소를 짓게 만드는 그런 구조군요. 정확합니다. 돈 많은 빅테크 자본을 끌어들이는 동시에 그들이 가장 선호하는 안정적인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발전소 건설에 강력한 동기를 부여하는 거죠. 시장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게임 체인저인 셈입니다. 여기에 프로젝트 스타게이트가 더해지죠. 오픈 AI, 소프트뱅크, 이름만 들어도 쟁쟁한 기업들이 참여하는데 투자 규모가 무려 5천억 달러입니다.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650조 원. 이건 뭐 웬만한 국가 1년 예산 수준 아닌가요? 보고서는 이걸 자본의 해일이라고 표현했는데 정말 딱 맞는 말이네요. 단순히 데이터 센터 짓는 걸 넘어서 그걸 가동할 전력원을 확보하는데 막대한 자금이 배정되어 있다는 점이 천연가스 시장에는 엄청난 장기 호재가 되겠군요. 그렇죠. 단기적으로는 한파, 중기적으로는 LNG 수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AI발 전력 수요라는 거대한 파도가 연이어 몰려오는 형국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거대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플레이어는 누구일까요? 자료는 에팔레치아 분지의 천연가스 기업 엔티로 리소스, AR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스스로를 더 이상 단순한 가스 생산자가 아니라 AI 시대를 위한 에너지 솔루션 기업으로 재정의하고 있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죠? AR의 강점을 이해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압도적인 지리적 이점과 자산의 질입니다. AR의 핵심 가스전이 아까 말씀드린 PJM 전력망의 심장부에 위치해 있어요. 데이터 센터 엘리 바로 옆이죠. 즉, 새로 지어질 데이터 센터의 가스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게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선점하고 있는 겁니다. 위치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것만으로 AI 솔루션 기업이라고 말하기엔 좀 부족한 것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점인 전략적 피벗이 중요합니다. 최근에 CEO인 마이클 케네디가 아주 흥미로운 결정을 내렸는데요. 지난 10년간 규제 문제 등으로 묶여있던 해리슨 카운티 지역의 시추를 전격 재개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생산량을 조금 늘리려는 게 아닙니다. 잠재 고객인 빅테크 기업들에게 보내는 일종의 쇼케이스이자 개념 증명 같은 거예요. 아, 쇼케이스요? 네. 보세요. 당신들이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결정만 하면 우리는 이만큼의 부지에서 이렇게나 신속하게 생산량을 늘려 안정적으로 가스를 공급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일종의 준비된 파트너라는 걸 과시하는 행보군요. 정말 영리하네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강점이 AR을 다른 경쟁사와 완전히 차별화하는 독보적인 인프라 해자, 모트입니다.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열을 내뿜기 때문에 전력만큼이나 냉각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AR은 자회사를 통해 연료인 가스와 냉각에 필요한 물을 동시에 그것도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인프라를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CEO가 직접 컨퍼런스 콜에서 가스와 물을 동시에 대규모로 공급할 수 있는 회사는 우리뿐이라고 강조했을 정도니까요. 이건 정말 강력한 진입장벽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최고의 입지, 선제적인 전력, 그리고 독점적인 인프라가 AR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바로 중간에 있는 유틸리티 회사, 즉 전력 회사를 거치지 않고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빅테크 기업과 직접 가스 공급 계약을 맺을 수 있는 엄청난 기회가 열린다는 겁니다. 잠시만요. 그건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AR을 유가에 따라 주가가 춤을 추는 평범한 에너지 기업으로 보고 있는데 말씀하신 빅테크와 직접 계약이 성사되는 순간 그게 아니라 통신사나 고속도로처럼 매달 따박따박 돈을 버는 안정적인 인프라 기업으로 완전히 재평가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밸류에이션의 차원이 달라지는 이야기인데요. 그 직접 공급 모델이 현실화되는 것이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 AR은 변동성이 큰 시장 가격에 의존하는 대신 상장한 프리미엄이 붙은 안정적인 고정 가격으로 15년, 20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게 될 겁니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기업으로 탈바꾸는 거죠. 자, 그럼 향후 시장 전망도 한번 짚어보죠.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까요? 자료는 향후 가스 가격이 회복세를 보이되 그 모양이 나이키 로고 같은 체크마크 형태를 보일 것으로 전망하네요. 네, 2026년 상반기에는 혹독했던 겨울이 지나고 날씨가 풀리면서 가격이 다소 조정을 받겠지만 이미 바닥까지 떨어진 재고 수준이 가격의 하단을 단단히 지지할 겁니다. 그래서 급락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는 2026년 연간 평균 가격을 MMBTU당 약 3.50달러 수준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게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는 분석이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진짜 슈퍼사이클이 2027년에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규 LNG 터미널들이 풀가동에 들어가고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수요가 본격적으로 숫자에 치치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EIAA는 2027년 가격이 전년 대비 무려 33%나 급등해서 MMBTU당 4.6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요. 이건 시장의 수급 구조 자체가 한 단계 위로 올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AR 주가의 향방을 가를 가장 중요한 변수, 우리가 앞으로 뭘 지켜봐야 할까요? 네,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이미 목표 주가를 40달러에서 48달러까지 제시하며 긍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AR 주가의 진정한 전환점은 앞서 말씀드린 빅테크 기업과의 구체적인 장기 공급 계약 발표가 될 겁니다. 공급 물량과 가격, 기간이 명시된 계약이 공시되는 그 순간 시장은 AR을 더 이상 에너지 시황주가 아닌 AI 인프라 성장주라는 새로운 잣대로 평가하기 시작할 겁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법적 도전에 부딪히거나 주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환경 규제를 들고 나오는 것이 예상치 못한 변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자료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2026년의 천연가스 가격 급등은 단순한 기상이변이 아니었습니다. LNG 수출이라는 구조적인 공급 변화와 AI라는 거대한 수요 충격이 만나는 지점에서 파워 AI라는 강력한 정책이 기름을 부은 결과였군요. 그리고 그 경랑의 파도를 가장 잘 탈 수 있는 위치에 엔티로 리소스, 즉 AR이라는 기업이 지리적 이점과 선제적인 전력을 무기로 서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는 에너지 공급과 수요의 측면에서 이 문제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AI 기술이 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결과로 전기요금이 계속 상승한다면 기술업계 내부에서 과연 에너지 효율적인 AI 모델을 개발하려는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요? 아,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지금의 AI 모델은 일단 성능을 높이는 데만 집중하지만 앞으로는 전력 소모량 자체가 모델의 중요한 성능 지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에너지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기술 혁신을 촉발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어쩌면 천연가스를 동력으로 한 AI 붐의 엄청난 성공이 역설적으로 그 에너지 소비 자체를 줄이려는 새로운 기술 혁신의 씨앗을 뿌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시장을 지켜보는 또 다른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될 겁니다.